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의료와 아마존입니다. 그동안 블록체인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의학을 바라봤습니다. 보험, 물류, 의료 정보와 같은 이슈들을 담으면서 너무 블록체인의 눈으로만 본 것은 아닐까? 과연 중앙화된 서비스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탈중앙화 서비스에서는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우선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중앙화의 최고봉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 찾아봤는데요. 의료정보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고객으로는 필립스, 지멘스 등의 굴지 기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료정보 플랫폼이든지 미국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HIPAA 내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기존 플랫폼이든 탈중앙화 플랫폼이든 말이죠. 그러니 잠시 살펴볼까요? HIPAA,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은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미국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잃었을 때 의료보험을 좀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미국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사용 및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에 개인 건강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인 건강정보에는 보험 및 청구정보, 진단 데이터, 임상치료 데이터, 이미지와 테스트 결과와 같은 실험 결과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개인 식별 의료 및 의료 관련 데이터 세트가 포함됩니다. 이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규칙은 환자와 환자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병원,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고용주 지원 의료보험, 연구시설 및 보험회사를 비롯한 피보험단체에 적용됩니다. 개인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요구사항 또한 비즈니스 관련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09년에 경제적 및 임상적 건전성을 위한 의료정보 기술에 관한 법에서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규칙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및 경제적 임상적 건전성을 위한 의료정보 기술에 관한 법은 개인 건강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함께 연방 표준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입니다. 전자의무기록으로 넘어가면서 기록의 양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례해 다양한 정보 누출, 분실 등과 관련된 사고들이 늘고 있고요. 이를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대상자가 상당히 넓습니다. 연구시설 및 보험회사, 비즈니스 관련자까지 확대 적용되는 엄청난 범위를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적용됩니다. 현재 HIPAA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인증은 없습니다. 저장 공간에 암호화해서 저장하거나 하는 저장소의 요건은 있습니다. 이에 아마존에서는 HIPAA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보안규칙에 대응하는 상위 수준의 보안 표준에 부합되는 기준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비즈니스 관련자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병원, 기업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마존의 책임은 클라우드의 보안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행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및 시설의 보안이죠. 클라우드의 고객, 즉 병원의 책임은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입니다. 개인정보 내부재 유출이나 정보 시스템 부적합 설계로 인해 병원 시스템이 중지되거나 하는 문제 등이 그것인데요. 이 경우 병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와의 장단점은 꽤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아마존이 책임져야 하는 클라우드의 보안 개념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될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과연 실제 서비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현재 블록체인 회사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만약 책임을 진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가능할지도 논의의 대상이 될 듯한데요. 또한 특성상 범국가적인 서비스가 될 텐데 이와 관련된 문제들과 시스템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전방위적으로 과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도 지켜볼 만한 이슈가 되겠죠.
소유자가 없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특정한 소유자 혹은 재단이나 운영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과는 분명히 다른 이슈들이 생기게 될 거니까요. 또한 이런 중앙화 서비스의 경우 완벽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전체 구조를 다 가져다 써도 되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취사 선택해도 됩니다. 이는 아주 잘 짜여진 이익 구조 아래 만들어져 있어 소비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전반적 시스템은 우리의 플랫폼에 올리되 스토리지, 보안 등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의와 인센티브 구조로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티밋에서 스팸을 처리하는 봇을 운영하는 주체, 플로드를 운영하는 주체 등등 서비스를 만드는 팀이 다양하기에 하나하나 각자 다른 주체들을 발굴하고 알아내서 연락하고 조합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앙화된 서비스를 보고 탈중앙화 서비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각은 분명합니다. 편의와 권리를 맞바꾸는 모양새는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탈중앙화는 구성원 모두에게 현명함과 부지런함을 요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인 탈중앙화는 블록체인과 같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의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문화의 구축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